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또 우리 이어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텐데 우리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살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오전에 이제 3시간 진행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어야 되겠죠. 점심.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뭐 타이머 딱 켜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매 30분에 시작한다. 그죠? 이런 점이고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이제 30분부터라고 치고 그죠? 12시 20분에 끝나지만 그리고 이제 13시 30분까지 뭐 자명한 얘기죠. 그렇고요. 항상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왜 이걸 이제 안내 드리냐면 이제 혹시 그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뭐 다른 업무를 이제 보시고 다시 이제 강의에 이제 참여하신다든지 했는데 들어왔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성주가. 그죠? 야, 너 왜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렇게 뭐 잘못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쉬는 시간이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점심 시간이거나 그런 점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후에 4시간인데 이 4시간을 통째로 생각하면 좀 답답해요. 그죠? 야, 4시간 이런데 그래서 이제 리듬상 2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하고요. 여기 이제 빅 브레이크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 빅 브레이크는 지금 우리 진행에 따르면 이제 3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러니까 매 시간은 30분에 시작하는데 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0분간의 빅 브레이크를 한번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40분 동안 이제 진행하니까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죠? 끝나는 시간이.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2시간, 2시간의 리듬으로 보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집중력이 좋으니까 이제 뭐 달려야 되겠죠. 3시간 이제 통째로 이렇게 딱 달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냥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래서 여기는 살짝 그 우리가 좀 슬로우 페이스로 이제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2시간 바짝 당겨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놀자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오전처럼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잡다구리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오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난 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 중에서 그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어려운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있으시면 그런 것들 그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이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날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링크점 텍스트 이제 보시면 물론 뭐 이렇게 뭐 줌이라든지 이런 데 뭐 설문조사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솔루션이 바뀌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거랑 그냥 완벽하게 동일해요. 전자필기하고 그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서로 같은 방에 있다는 거지 그 진행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사전 확인을 뭐 줌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지금 참조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사전 확인이고요. 그죠?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제 과정들 이제 목록이 이제 있는데 지금은 그 요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머신러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문은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이런 거 안 여쭤봅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여쭤보지 않고요.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시크릿 모드로 이제 그 들어왔고요. 동일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오셨죠? 온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와 배경을 이제 가지고서 오셨는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도움 말씀을 어떻게 이제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제가 이제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거 내 마음을 다 표현을 못할 것 같다. 이제 기타에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숙련도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숙련도 이 두 개가 이제 다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왜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면은 자바 기반일 가능성이 이제 제일 높죠. 자바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실 텐데, 그 파이썬을 사용하신다면 이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이제 일하시는 걸 거예요. 파이썬이 보통 최근에 이제 거기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지만 파이썬은 잘 모른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여쭤보고자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필수 항목. 이고 요 다음부터는 좀 잡다구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 항목이라서 없는 경우나 해당하시지 않으면 선택 안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강의 듣고서 이제 그 머신러닝 이제 오신 경우에 그 경로를 뭐라 그러지? 그 역학조사? 이제 어떤 경로로 이제 오셨는가, 그 뭐 이렇게 그 강의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려고 여쭤보고 있고, 해당 없으시면 응답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분야 응용 목표 역시나 이제 답변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아니 왜 우리의 응용 목표를 여기서 얘기하라는 거요? 그건 기밀이야, 기밀. 그러면 안 쓰시면 됩니다. 선택 항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답변을 적절한 형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상의 드리는데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라도 좀 이제 거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여쭤보는 거니까 예쁘게 생각해 주시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인데, 뭐 혹시 이제 그 이쪽 비율이 이제 높아지나 궁금해서요. 높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안내를 할 때 제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되어 있고요. 이미 뭐 그 준비는 잘 되어 있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혹시 뭐 바뀌는 점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분이 이제 막 응답을 이제 주셨고요. 그죠? 여기 이제 그 계신 분들의 숫자에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죠. 뭐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사실. 이건 뭐 목표, 어, 계략적인 이해. 계략적인 이해 좋죠. 특히나 이제 머신러닝 과정은 딥러닝하고는 다르게 그 계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할 만하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죠? 최신 기술 이제 동향 이제 파악하고, 또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당장 이제 그 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과 이제 관련해서 응답을 이제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의 숫자에 그 조금 못 미치죠. 조금 이제 못 미치니까 잠시 이제 그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그죠? 거의 이제 다 됐고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계략적인 이해를 이제 목표로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이제 주셨습니다.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업무에서 프로그래밍을 직접 수행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용감한 분들이 오셨네요. 그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기계학습 활용한 경험이 있다. 있으면 더 좋죠. 그죠? 더 좋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더 이런 강의 내용에 이제 만족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데 기계학습 활용한 경험이 없다. 웰컴. 그 이제 이 강의를 이제 기획할 때의 그 대상 학습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데이터 분석 쪽에서 이제 기계학습으로 넘어가시는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을 의도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숙련도는 이게 그 살짝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지는 느낌이죠. 살짝 뒤로 이제 빠지는 느낌이고 그 아름다운 이제 정규 분포에서 살짝 뒤로 빠졌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죠? 그 아까 이제 응답을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이 될 만한 이제 부분이네요. 그렇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숙련도는 이제 요런데 이 뒤로 더 빠졌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이제 이게 요러면 이건 요래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딥러닝 듣고 오셨나요? 그죠? 챗GPT에서 오셨나요? 우와,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죠? 다시 뵙게 돼서 이제 반갑고요. 선생님들. 그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제 과정들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딥러닝에 이제 바로 오시는 경우 좋죠. 좋은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딥러닝을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딥러닝을 들었는데 요것도 이제 납득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계략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제 리뷰합니다. 딥러닝 쪽에서는 머신러닝이 리뷰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실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챗GPT 쪽을 들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 이게 사실 난이도적으로는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시면 머신러닝 듣고 딥러닝 듣고 딥러닝 심화 과정 듣고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들으면 오케이 세트를 다 이제 쫙 순서대로 한 거지. 그죠? 세트 메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납득이 쫙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딥러닝 심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비순차적인 그런 신경망들을 막 요리조리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곧장 들으시면 얘가 리뷰예요. 얘가 그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리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납득이 덜 되실 만한 그런 점이 없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다시 오셨다면 웰컴. 그죠? 웰컴입니다. 그렇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딥러닝과 이제 요거를 이제 듣고 오시다 보면 머신러닝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부분들은 살짝 기본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첫날. 특히 첫날은 이제 그런데 아마 둘째 날부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인제 뭐 거기서도 인제 리뷰를 하지만 중복적으로 뭐 붓꽃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딥러닝에서는 있죠. 딥러닝에서는 인제 붓꽃 데이터 살짝 퍼셉트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퍼셉트론만 얘기하지 선형 모형에 대해서 완전히 다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완전히 겹치진 않습니다. 살짝 이제 겹치죠. 그래서 인제 다시 들으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라고 인제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는 요번에 참 금융회사 많이 와주셨죠. 환영합니다. 요새 이제 금융회사는 뭐 당연히 인공지능 이제 접목을 해야 되겠죠. 응용 목표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계략적인 서술인데 기업별 마케팅 모형, 부실 예측 모형, 금융이시니까 그죠? 업무 효율 제고 및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이제 업무 효율이나 문제 해결을 이제 모형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죠? 뭐 챗GPT나 이런 걸 이제 활용하시는 이제 방법도 있고 그죠? 고장 이제 사전 인지, 업무 매뉴얼. 요거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그죠? 요 텍스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세 단계를 이제 건너서 아까 이제 상의 드린 요 딥러닝 자연어 처리의 내용이 이제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금융 데이터 분석.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더 오를 거야? 아니, 안 오를 거야. 그죠? 이게 지수적인 증가인가? 이게 엔비디아 지금 이게 폭발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그모이드로 이제 수렴하는 이런 이제 모형이 될 것인가? 그죠? 요거는 이제 시그모이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는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지수함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들어와 봐라.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 기계학습으로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보기로 하죠. 왜냐면 이제 요 금융 쪽에서 사실 이제 많이 와주시거든요. 요번에 그 산업은행에서 많이 와주셨죠. 그 국민은행에서 작년에 이제 많이 와주셨어요. 뭐 지금도 이제 오고 계시고, 근데 이제 작년에는 좀 뭔가 이제 그 기업 내부의 그 어떤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캠페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처럼 그 되게 많은 데이터 분석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제 그 차수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제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사내 교육인가 이제 싶은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카이스트 뭐 금융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뭐 프로젝트 이제 대학원도 이제 다니시고 이렇게 되게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뭐 대학원의 이제 프로젝트가 뭐 무슨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내주셨대요. 대학원에서, 카이스트 쪽에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기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력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격 예측은 딥러닝으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한테도 이게 가격 예측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딥러닝이 현재 형태의 딥러닝이나 기계학습은 가격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죠. 그냥 뭐 지금으로서는 제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좀 어려움이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기계학습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들의 어려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좀 하기로 하죠. 근데 아직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은 지금 요번에 이제 전혀 없으시고, 이제 종종 오프라인에서 맥 들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 강의장 이제 실습 PC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맥을 이제 본인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여기 와서 오 맥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윈도우즈가 많습니다. 오케이?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덕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셨는가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거 어디에 뭐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이 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오케이? 여쭤봤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뭐 코드 설치하고 뭐 이런 건 다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또 안내를 이제 하나 더 드리면, 공유 폴더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이실 테니까 보시면 이제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day1.ipynb 파일이 23분 전에 이제 수정된 그런 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코드를 작성해야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작성된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냥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세요. 이런 건 재미없어요. 그죠? 그거는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 가지고 뭐지? 저 김치찌개 이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맛있죠?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거 김치찌개 100만 번 만들어 봤지만 이제 매번 이제 다시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준비된 코드가 없겠어요. 멀티 캠퍼스에서만 강의 10년입니다. 그렇고요. 준비된 코드가 당연히 있지만 매번 이제 같이 작성을 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요리 시간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 작성을 못 하신다고 해서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게 제가 작성하고 저장이 되면 저장 뭐 자동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되고요.
변경사항이 이제 있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는 그냥 이 도구가 알아서 해주니까 저장이 되면 인터넷에 문제가 없고 이 드롭박스 앱에 문제가 없는 이상 자동으로 동기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혹시 오전 시간에 그 했던 내용이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습 폴더로 이제 옮겨 두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복사하실 때 그 파일명이 동일하니까 어느 하나는 이제 파일명을 바꾸시는 걸 권장합니다. 뭐 그런 거 알아서 하시겠죠. 여기서 뭐 PC 활용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기화 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정을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거의 즉시 동기화가 될 것이고 필요하신 시점에 임의로 원하시는 시점에 알아서 공유 폴더에 접근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제가 이제 작성한 내용의 이제 최신 버전을 이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화면의 코드가 이제 길어지고 혹시 이제 점점 길어지겠죠. 그래서 뭐 화면에서 이제 좀 지나가 버렸다든지, 근데 나는 이제 다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작성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그래서 이제 제 코드를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뭐 다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시면은 이제 그날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전개됐었는가, 그런 점들을 보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본인의 그 실습 폴더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아까 이제 제가 권고 드린 곳은 다운로드 폴더고요. 근데 직접 만약에 어떤 폴더를 이제 만드셨다. 그거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그 폴더에 가셔서 그 이제 파일을 여기다 이제 갖다 두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점들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설문도 했고, 또 이제 그 공유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안내를 이제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으로서 이제 진도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뭘 해봐야 돼요. 이게 관광도 그렇잖아. 이게 패키지 관광에서 사실 그 이동 시간, 저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으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뭐 가이드가 그냥 말로 그냥 막 이렇게 막 그 때우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때우는데 실제로 하고 싶은 건 관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피처 네임즈, 타겟 네임즈, 데이터 이제 데이터 쉐입해서 따지자면 이제 책의 이제 41페이지까지 자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42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X 이제 쉐입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이제 펜다스를 좀 도입할게요. 교재랑은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이제 펜다스를 이제 얘도 PD라고 이제 부를게요. 매번 판다스야 이렇게 이제 부르기 좀 힘드니까. 그리고 펜다스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XS 그죠? XS 저 위에서 이제 편의상 XS라고 불렀는데 그 정확하게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죠. 그죠? 그냥 편의상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요 제한이 좋아요. 제한이 이제 좋고 제가 궁극적으로 할 건데 이거는 그 단계적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그 실행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실행이 오래 걸린 건 반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그렇고 보시면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제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닐 때와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운 셀을 하나 이제 코드 셀을 여기다 삽입을 하고 그냥 아이리스 데이터를 그냥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ND 어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5.1, 3.1, 1.4, 0.2 뭐 이런 식이고 이게 이제 그 이미 쉐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2차원 행렬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numpy는 연산을 위해서는 numpy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이런 것도 numpy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가독성은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보시면 5.1, 3.5, 1.4, 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 위치를 살짝 좀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이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표 형식이죠. 그래서 이 테이블 형식이 그 우리가 이제 친숙한 이제 CSV라든지 아니면 뭐 엑셀 파일들 그리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SQL로 조회를 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RDBS, MS인데 그거를 이제 조회하는 이제 그 언어가 이제 그 SQ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SQL을 부를게요. RDBS 말이 어려우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제 표 형식이고 또 금융 쪽에 계시면 대부분 이런 표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시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기계학습을 이제 적용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고려해야죠. 딥러닝이 잘 안 되고요. 표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펜다스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이런 때 이제 쓰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뭐 간단하게 이제 준비된 거 이제 보시면 넘파이는 2006년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학교에서 2006년에 나왔고 펜다스는 이제 제 학교 나왔을 때 그죠? 2011년쯤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넘파이는 그 연산에는 좋은데 표 형식의 데이터를 다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요 D 타입이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제 표 형식은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건 날짜 시간이고 어떤 건 뭐 문자열이고 어떤 거는 어떤 열은 부동소점이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파이에서는 한 가지로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연산용이니까 그게 좀 이제 실제 그 표들은 잘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로 인해서 펜다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등장했고요. 그래서 펜다스 자료 구조는 넘파이랑은 다르게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1차원의 시리즈 그리고 이제 2차원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야말로 데이터 프레임이고 요게 이제 표죠. 그럼 이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 또는 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들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고 가공할 때는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드시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말하기 거시기 한 거 있잖아요. 이 피처 네임즈에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죠? 꽃잎과 꽃받침의 높이와 너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열 제목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컬럼즈에서 이제 피처 네임즈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전체 이제 열이 150개고 4개의 열이 있다. 이런 정보들까지 이제 잘 그 표시가 되죠. 그죠? 그 주피터랑 펜다스가 또 친해요. 그죠? 친구. 그죠? 그래서 펜다스에서 프린트를 해주지 않아도 이 펜다스 객체를 주피터에서는 이거는 주피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 HTML 형식의
표로 이제 출력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노력을 안 해도요. 그냥 보기 좋잖아요. 예쁘고. 상대적으로. 그죠? 진짜 표 같고. 그래서 인제 굳이 프린트문을 이제 안 해 주셔도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 컬럼즈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인제 설정하면 여기 인제 열 제목이 이렇게 인제 설정이 됩니다. 그죠? 가독성적인 이제 측면에서 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 정도 인제 해 놓고 나서 이제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딜 봐야 되나? 우리가 인제 할 일에 가까운 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요 내용으로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은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꽃의 품종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습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의 품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표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여러 꽃들이 그러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표본을 잘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표본들은 특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품종의 특징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충분한 특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표본마다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종종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꽃의 품종과 관련해서는 해당 품종을 잘 아는 식물학자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특징이 적절하게 수집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계학습의 기법을 통해 적절한 특징을 선별하거나 또는 표현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특징을 선별하고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인제 붓꽃이라고 하는 그 표본들이 인제 있는데, 예쁜 꽃을 이제 수치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꽃받침의 뭐 너비와 높이와 너비, 뭐 꽃잎의 높이와 너비. 요거는 인제 소위 말해서 인제 전문가가 그냥 정한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오신 분들이 금융 쪽의 전문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데이터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금융에서 인제 오셨는데 관상을 보고 대출해 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어우 이게 돈 잘 갚게 생겼어." 막 이렇게 해서 대출 막 많이 해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영상 인식으로 대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보코를 가졌으니 이렇게 플러스 10%더 대출을 해 준다." 그거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인제 어떤 고객이나 고객사, 뭐 이제 개인이나 법인, 그죠? 어떤 이제 권리를 가진, 법적인 권리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대출을 이제 해 주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판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이나 법인의 뭐 이렇게 여러 지표들이 있겠죠. 내부적으로 뭘 쓰시는가 뭐 제가 알 필요는 없고. 그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뭐 "돈이 많아? 뭐 담보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현금 흐름이 이제 충분해?"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법인이나 개인의 사진이, 얼굴 사진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복호 사장님하고 막 사진 붙여 놓고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니 뭐 대출 플러스 뭐 더 해 주고 막 이자 깎아 주고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제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금융 쪽에서 이제 표현하시는 것도 일종의 인제 연산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관점 자체는 연산의 이제 관점이죠. 연산의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텐서로 표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꽃의 정보를 인제 어떤 형태로든지 뭘 수집해야 되는가는 이제 전문가, 이거는 이제 식물학자겠죠. 이 붓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정했을 거고,
그리고 인제 그 대출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 전문가가 정했겠죠. 내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인제 수집이 결정된 항목들 있죠. 그냥 이런 것을 수집해야 된다는 게 언젠가부터 알려져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제 이미 수집이 그렇게 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그걸로 이제 수집이 되는 거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인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인제 어쨌든 그게 그 어떤 연유에서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 이제 텐서 표현인데, 이 텐서는 이미 n 차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금융 쪽에서는 좀 생각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이게 이미 인제 n 차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금융이 아닌 분야는 그럼 왜 n 차원이 되냐? 간단하죠. 이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높이와 인제 너비와 인제 그 색상 채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 차원이에요. 이거 다 인제 수치들이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 만약에 인제 이 붓꽃을 이런 식으로 인제 그 수치를 안 재고 그냥 영상 기반으로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인제 딥러닝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인제 1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 데이터를 텐서로 표현하면은 이제 3 차원이 됩니다, 각각 개별 표본이. 근데 아까 이제 그 이미 상의 드린 대로 금융 쪽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 쪽에서는 인제 그냥 테이블들을 이렇게 조인 해 가지고, 그죠? 여러 인제 그 테이블들을 이제 조인해 가지고 이제 커다란 이제 테이블을, 커다랗든 작든 어쨌든 테이블 형식을 유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인제 2 차원의 형식으로 데이터가 표현되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런다 성주야. 우리도 저런 이제 3 차원, 4 차원 복잡한 n 차원 쓴다." 그러면 알려 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인제 또 그때 해야 되는 얘기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요런 인제 표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을 했고, 그래서 이 붓꽃이 이런 표가 되면 또 이제 불리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 5.1, 3.5, 1.4, 0.2 라는 수치를 보고 '아 정말 아름다운 꽃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뭐 매트릭스의 네오가 된 거죠. 그죠? 어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 그 매트릭스의 이제 한 네오 정도급 이 정도고,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다. 4.9, 3.0, 1.4, 0.2' 뭐 이런 거요. 그런가? 그죠? 근데 인제 요렇게 인제 표현하면 거꾸로는 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의 그 우악스러운 비유를 계속 사용하자면,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저기 뭐 돈 잘 버시는 이제 사장님, 사장님 이제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막 되게 이제 막 인상도 막 좋고 "와 저 진짜 막 사업가의 상이요. 내가 뭐 사업가가 될 상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인제 사업가 상이야. 근데 그 시스템에다가 그걸 반영을 안 해 놓잖아요, 당연하게도.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소득 뭐 이렇게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인제 그 수치를 보고서 그 사장님의 얼굴을 다시 복원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붓꽃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버리면 이게 인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었고 뭐 색상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죠. 색상을 전혀 인제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사실 정보를 상실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인제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좀 상실이 되는 거고, 금융에서도 아마 늘 그런 걸 고민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남이 모르는 정보를 더 빨리 그 캐치를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차익 거래의 기반으로 사용하잖아요. 아비터리지 거래 뭐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틀리는 거는 저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어여쁘게 봐 주시고요. 그냥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러면 남들이 이게 모르는 그 정보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먼저 사거나 먼저 파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계학습에서는 그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추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추가가 가능은 한데 하여튼 그죠? 이거는 좀 얘기를 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붓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꽃잎과 꽃받침과 뭐 이런 것들의 높이와 너비를 측정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열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엔 수집을 안 해 놨어. 그러면은 그 두 데이터를 같이 쓰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점들이 인제 중요한 점이기도 한데 지금으로서는 인제 정보가 이렇게 인제 표현함으로써 그 어느 정도 상실이 된다라고 하는 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고 그래서 인제 그 어쨌든지 간에 이게 좋든 나쁘든 인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인제 표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된 상태로 우리가 인제 출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인제 그 만들어 놨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이리스 인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인제 속성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인제 아이리스 인제 키즈를 이제 다시 인제 그 확인을 해 보시면 이 데이터랑 타겟이랑 뭐 타겟 네임즈 이런 게 인제 있는데 그 프레임이라는 속성이 그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 제공하지 않는 거라도 이런 식으로 인제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인제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그 우리는 이제 거꾸로 좀 해 보려고요. 무슨 말인가면 이 데이터 인제 뭔지 대강 알겠죠. 이미 인제 아실 수도 있고 한데 요거는 인제 scikit-learn의 예시 데이터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예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걸 위해서 인제 수강하신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이 scikit-learn에서는 이 예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공부용이죠, 공부.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부르면 기계학습하고 헷갈리실까 봐 그 공부라고 부를게요. 기계학습 공부. 그죠? 이 기계학습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인제 제시하는 건데 요렇게 인제 하면 나중에 그 실제 데이터를 적재하실 때 이 "우리 데이터를 scikit-learn의 데이터셋에 어떻게 집어넣나요?" 이런 문의가 가끔 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데이터를 적재하고 강화하는가 그 점을 이제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요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지금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 그 처음 5 개만 이제 출력을 이제 해 볼게요, 그냥 편의상. 그죠? 잘 됐죠? 잘 됐는데 이 정보가 모두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 그 품종이라는 열을 추가를 할게요. 품종 열을 이제 추가하고 타겟 열을 이렇게 추가하고 사이에다 집어넣을 걸 그랬네요. 이게 헤드라고 이제 하시면 그 처음에 인제 뭐 이미 인제 N개 5 개 요렇게 인제 가독성 있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 3개 하면 인제 요렇게 인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가독성은 있는데 쪼끔 간결하게 하시려면 이제 요렇게 하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그죠? 어느 거든 이제 그냥 그 적당히 바꿔서 할게요, 때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인제 보시면 이제 그 아이리스에서 이 타겟인데 요거를 그 이제 제시를 뭐 맵으로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제안이 요번엔 마음에 안 드네요. 리플레이스로 할게요. 그래서 인제 그 0 번, 1 번, 2 번이 각각 인제 그 타겟 네임즈의 세터사 버시컬러 이제 버지니까 인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저라면 인제 요렇게 인제 가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뭐 여기서는 이제 경고가 좀 나오는데 이 경고 그 이제 나중에는 인제 그 변할 것이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괜히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저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뭐 동작은 잘하는데요. 이렇게 인제 할게요,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이 품종열을 요렇게
그 획득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터사밖에 안 보이니까 요거를 그 무작위 샘플을 이제 뽑는 걸로 좀 바꿀게요. 예, 5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무작위 샘플 5개를 이제 이렇게 뽑는 걸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 랜덤 샘플이에요. 보통 이제 몇 개를 뽑아서 보실 때는 랜덤 샘플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잘 되셨으면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느끼시면 그 한 줄 위에다가 추가를 하셔서 이 아이리스 프레임을 파일로 좀 내보내 볼게요. 네, 프레임을 이제 to CSV to 하면 이게 여기 자동 완성 제한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CSV고 이제 인덱스 false를 권장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요런 거는 그 엑셀 파일 같은 거 경우에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그 맨 옆쪽에 나오는 이제 색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인코딩이 그 CP949가 이게 기본이거든요. 윈도우즈에서는. 그래갖고 그 엑셀에서 CSV 파일 같은 거 그 DBMS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막 글자가 이제 깨져 보여갖고 뭐 유니코드 인코딩 설정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CP949가 비표준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UTF 이제 8로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시그는 윈도우즈 옛날 버전들에서는 UTF-8 표준을 살짝 엇나가는 요거를 그 바이트 오더 마크인가? BOM인가? 뭐 이거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가장 좋은 호환성, 인터넷의 99%가 사용하는 인코딩이죠. 유니코드 그 표준 규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UTF-8 인코딩을 명시를 해주시는 걸 대체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실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리스 CSV 파일이 이렇게 이제 그 획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간 딱 맞췄네요. 우리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